자, 그러면 교재 526페이지의 분사구문과 동시상황구문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자. 물론 이제 분사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는 것이 분사구문과 동시상황구문인데, 물론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겠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즉 능동진행 의미는 현재 분사고, 그리고 수동 의미는 과거 분사다. 이 기본적인 사항이 분사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분사구문 또는 동시상황구문에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럼 먼저 분사구문과 동시상황구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그럼 첫째,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간단한 부사구로 줄임꼴이다. 자,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간단한 부사구로 줄임꼴이에요. 먼저 분사는 현재 분사를 기본으로 하되 분사가 중복될 때 being이나 having들을 생략하는 거죠. 어쨌든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간단한 구로 줄인 게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동시상황구문은 뭐냐? 이 동시상황구문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말인데 우리나라 문법책은 이렇게 동시상황구문 이렇게 안 나오고 대부분 뭐라고 되냐? 부대상황구문이라고 일본식 한자문을 쓰고 있어요. 근데 부대상황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대상황이 뭐냐? 군대 상황이냐? 아니면 찌개를 말하냐? 뭐 이렇게 이제까지 심지어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대 상황이 아니고 동시상황이에요. 즉 두 사건이 동시성을 나타내니까 따라서 동시성 의미를 가진 등위절을 똑같아요. 분사를 사용해서 간단한 구로 줄인 것이다. 즉 구로 줄인 것이 동시상황구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분사구문과 동시상황구문이 개념은 거의 같은 것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분사구문과 동시상황구문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된다 말이죠. 그럼 이 두 구문을 줄 때 어떤 점이 주의가 될까? 첫 번째는 양쪽 절의 주어를 비교해서요. 주어가 같을 때 또 양쪽 절의 주어가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교재 520 이제 7페이지로 가서요. 자, 거기에 이문 After I graduate from this college. 첫 번째 문이 After I graduate from this college. 그 다음 I will take the public official test. 그래서 I will take the public official test. 자, 이렇게 만약 정리했다. 자, 해석하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는 그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만일 이것을 분사구문을 하라 하면 먼저 여러분들은 부사절을 결정해야 돼요. 부사절이야 당연히 접속사 붙어 있고 콤마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부사절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양쪽의 주어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양쪽의 주어가 같다. 그럼 이때 이것을 분사구문화하면 분사구문화하라 이렇게 하면 접속사와 주어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 이 말이죠. 동사를 분사로 바꾸는데 시제가 같으면 ing로, 앞서 있으면 having pp죠. 근데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미래. 현재와 미래는 앞서 있다고 하지 않게 되겠어요. 현재일 때 과거 하면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미래 이건 앞서 있다를 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때는 분사구문을 만들면 graduate를 직접 만들어서 graduating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야. From this college I will take the public official test 라고 그대로
여기다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사구문의 기본 작성 방법이죠. 분사구문을 만들 때 우선 부사절을 결정한 다음 양쪽의 주어를 비교해서 주어가 같으면 접속사 주어를 없애고 동사를 분사로 만들면 된다. 그럼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교재 2문을 같이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as he finished the work. 그가 그 일을 마쳤으므로 Bill has nothing to do now. 빌은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구문의 분사구문을 하려면 먼저 부사절을 결정하자. as he finished the work이 부사절. 그리고 양쪽의 주어를 비교하면 he와 그리고 빌은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접속사 주어를 없으니까 as he가 없어지고 finish라는 동사를 분사로 바꾸었죠. 근데 finish는 과거고 빌 다음에는 has는 현재니까 앞선 시제가 되는 거죠. 과거가. 따라서 앞선 분사를 써야 돼요. 앞선 분사는 having pp를 쓴다 그랬어요. 따라서 having finished 나머지는 그대로 the work, Bill has nothing to do now. 그러면 그 일을 마쳤으므로 빌은 지금 할 일이 없다. 그림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음을 만들어 볼까요? As I didn't know the fact. 내가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I couldn't tell you what was happened.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없다 했죠. 자, 이것을 분사구문화시키려면 부사절을 먼저 찾는 거죠. As I didn't know the fact. 양쪽의 주어를 비교하면 as절의 I와 주절의 I가 같게 되니까 접속사 주어를 없애고 동사의 시제를 비교하는 거죠. didn't know나 couldn't tell은 둘 다 과거니까 ing를 쓰면 되는데 didn't know에다 ing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didn't 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didn't는 부정어를 붙이기 했으니까 not knowing이죠. not knowing the fact.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I couldn't tell you what was happened는 그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분사구문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근데 노트 부분에요. 부사절이 진행형이나 수동형 동사가 되면 분사구문은 being ing, being en, 뭐 having been en 이런 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being ing에서 being도 분사, ing도 분사, being en에서는 being도 분사, en도 분사, having been en도, having been도 분사, en도 분사니까 이렇게 분사가 겹칠 때는 being, having been을 생략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As he was watching the TV 드라마, 그가 그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으므로 he couldn't hear the noise. 그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러면 as he was watching the TV 드라마. 자, 이것을 부사절로 바꾸면요.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양쪽의 주어 같으니까 as와 he가 없어지죠. 그리고 was watching을 또 양쪽의 과거니까 was watching을 분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being watching 이렇게 되죠. 근데 watching도 분사, being도 분사니까 그냥 being을 생략해서 watching the TV 드라마 이렇게 되죠.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으므로 he couldn't hear the noise 라고 써라 이 말이죠. 그 다음 그 밑에 문제요. Though it had been abolished. 즉 그것은 by effort 노력에 의해서 제거되었지만 his bad habit bothered him. 그의 나쁜 습관이 그를 괴롭혔다. 그럼 여기에서 분사구문을 만들면 though it had been abolished by effort가 부사절이죠. 그리고 양쪽의 주어를 비교하면 it나 his bad habits는 같은 내용이죠. 따라서 do와 it를 없애고 분사구문화시키면 having had been abolished had been은 having been이겠죠. 근데 having been도 분사, abolished 분사니까 abolissed만 놔둔다 이 말이죠. abolished by effort. 노력에 의해서 제거되었지만 그의 나쁜 습관이 그를 괴롭혔다.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being, having been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왜 생략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양쪽 줄의 주어가 같을 때 분사구문 작성하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양쪽 줄의 주어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쓸까? 자, 양쪽 줄의 주어가 다를 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로 또 세분화해서 이걸 살펴봤죠. 먼저 부사절의 주어가
주어가 명사나 아니면 유도부사나 it 때를 보자 이 말이죠. 부사절의 주어가 명사나 유도부사나 it 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인칭 대명사 때 이렇게 둘로 나눴죠. 자, 그러면 역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거기 이문 as the work was finished. 그 일이 끝나졌으므로 I went for shopping. shopping with Mary.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보라 하면 여러분들은 부사절을 먼저 찾게 되죠. 그럼 요 as가 붙은 것이 부사절이다. 또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양쪽의 주어를 비교하는데 여기는 더 work이 되어 있고 여기는 I니까 다르게 되어 있어. 그럴 때 분사구문을 만들려면 분사구문은 어떻게 될까? 자, 접속사는 없애지만 주어는 다르니까 그대로 내려 쓰게 된다. 그대로 쓴다 이 말이죠. 따라서 the work을 여기다 쓰게 되죠. the work. 그리고 동사를 뭐로 바꿔요? 이제 분사로 바꾸면 되는 거야. 분사로 바꾸는데 was finished도 과거고 went도 과거니까 ing를 쓰겠죠. 그럼 was가 뭐가 돼요? being. 근데 finished라는 분사가 있으니까 이건 구태 쓸 필요가 없죠. being은 생략하고 finished. 그럼 결국은 the work finished. 그 일이 끝나졌으므로 이런 개념이 되죠. 그 일이 끝나졌으므로 나머지는 그대로 I went for shopping with Mary. 나는 메리와 함께 역시 쇼핑하러 갔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쪽의 주어가 다를 때, 특히 부사절 주어가 명사나 유도부사나 it일 때는 그것을 그 주어는 그대로 내려 쓴다. 생략하는 게 아니고 내려 쓰고 나머지 동사를 분사구문화하면 분사구문이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역시 이 문을 한두 개 더 연습해보자. 528페이지가 되죠. As there was no bus service. 버스편이 없었으므로 I had to walk to the village. 나는 마을까지 걸어야 했다. 그러면 분사구문을 만들어라 하면 먼저 부사절을 찾게 되는데 as there was no bus service가 부사절. 그러면 양쪽의 주어를 비교하니까 as there 유도부사와 그리고 I니까 전혀 다르게 되죠. 이럴 때는 접속사 as는 없애지만 there는 그대로 내려 쓰는 거죠. there. 그리고 was라는 동사를 분사로 바꾸면 과거니까 ing를 쓰면 돼요. 따라서 there being no bus service 이렇게 쓰면 there being no bus service가 분사구문이 된 거죠. 버스편이 없었으므로 나는 마을까지 걸어야 했다. 그림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when all the people fell asleep. 모든 사람이 들이 잠에 빠졌을 때 the nocturnal animals 즉 야행성 동물들은 began to act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when all the people fell asleep이란 부사절을 만약 분사구문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양쪽의 주어를 비교하니까 when의 부사절은 all the people이 주어고 또 주절은 the nocturnal animals하고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접속사는 없애지만 주어는 그대로 쓰겠죠? all the people. 그리고 분사를 역시 동사를 분사로 바꾸니까 fell asleep을 falling asleep, 이렇게 쓰고 뒤에는 그대로 정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절 주어가 명사나 아니면 유도부사나 it일 때 이것을 그대로 내려 쓴다. 이런 분사구문을 이제 꼭 참고해 보시면 기존 영어에서는 독립분사구문이라 하는데 사실은 독립분사구문이 아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부사절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으면 뭘까? 자, 이제 양쪽 절의 주어가 지금 다른 경우를 연습하는데 자, 그때 부사절의 주어가 명사나 유도부사나 it 때는 그대로 내려 쓴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자, 부사절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 때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 하는 문제를 연습하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첫 번째 힘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자, as they had
no key, no entrance, could be possible.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제 영문법이 특히 이제 강하게 계속 영문법만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물론 이렇게 부사주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 때 분사구문을 작성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살펴보자 말이죠. 자, 그럼 만일 이 구문을 분사구문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먼저 부사절을 결정하겠죠. 그리고 양쪽의 주어를 비교한 they와 no entrancega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럼 만일 이것을 분사구문화하라. 구문화하라 해서 접속사는 없애야 돼. they를 내렸었다고 보세요. they. 자, 그대로 주어는 양쪽 절의 주어가 다를 때 그대로 내려 쓴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동사를 분사로 쓰겠죠. 근데 they 뭐라고 써야 돼요? having no key 이렇게 쓰겠죠. 그럼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they가 주격인데 동사를 having이라고 쓴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건 모순이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부사주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 때는 양쪽 절의 주어가 다를 때 분사구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래도 분사구문을 만들어라 하면 분사구문이 안 되는 이유가 이 they 때문에 안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한 거야. 분사구문을 하라. 그럼 여기는 as they had no key를 쓰고 뒤에 문장을 재정리하는 거죠. 재정리가 뭐냐면 they 때문에 안 되니까 they를 주로 해서 무조건 구문을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열쇠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어떤 출입이 가능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은 couldn't enter possibly 들어갈 수가 없었다 가능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이것을 분사구문화시키는 거예요. 분사구문화시키면 이건 쉽겠죠. 왜냐하면 양쪽의 주어가 이번엔 같으니까 접속사 주어를 없애고 결국 시제가 같으니까 having no key가 되는 거죠. 열쇠가 없었으므로 주어는 물론 당연히 they가 되죠. they couldn't enter passably.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부사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 때다. 그렇지만 이런 분사구문은 현대 영어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528페이지에 밑에 부분 생각해보자. 부사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부사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 때 이것을 우리 그 옛날 영어 책에는 뭐 현수분사구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현수분사구문 이런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일본식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사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 때 여러분들이 동명사에서 배웠죠? 동명사 편에서 그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 때 그런 분사구문을 독립 이제 부정사다 이렇게 불렀죠. 그럼 분사도 마찬가지로 부사주의 주어가 막에는 일반인 때 작성되는 분사구문은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독립분사구문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세 번째는 이런 경우죠. 자, 부사절의 조가 막연한 일반인 때를 사실은 무인칭을 꼭 붙이지 말고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이다 해서 이것은 독립부정사와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시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교재 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첫 번째, if one speaks frankly.
사람이 솔직히 말을 한다면 No one can know his ball. No, his fate인가요? His fate. 자, 이렇게 딱. 사람이 솔직히 말한다면 누구도 자기의 운명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이 구문을 분사구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먼저 부사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를 비교하면 주어가 다르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지만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다. 이럴 때는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 접속사와 주어를 없애요. 그리고 동사를 이제 분사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분사로 만들면 speaking frankly 그리고 no one can know his fate.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자기 운명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speaking frankly라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틀린다. 왜냐하면 speaking이 분사니까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리고 frankly는 부사죠. 그럼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게 되면 인오프를 제하고는 뒤로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걸 제대로 쓰려면 결국 frankly speaking 이렇게 되겠죠.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고 그러면 부정사로서 뭐예요? to speak frankly와 같은 내용이 되더라.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절의 주어가 일반인일 때는 막연한 일반인 때는 분사구문을 만들고 특히 부사를 뒤에 두는 게 아니라 앞에 둔다는 점이 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거기에 예문을 더 보세요. 529페이지 두 번째 문제. If we speak generally. 만일 이거를 분사구문화 시키면 speaking generally 하면 틀리는 거죠. 뭐라고 써야 돼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또 if we judge from his appearance. 외모로부터 판단한다면 하는 것도 역시 분사구문화 시키면 judging from his appearance. 여기는 부사가 없으니까 그대로 judging from his appearance가 맞게 정리해야 되죠. 또 if we consider his age. 우리가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여긴 부사가 없으니까 considering his age. 자, 이렇게 만들면 역시 분사구문이 된다. 그럼 분사구문 양쪽 줄의 주어가 같을 때 그리고 양쪽 줄의 주어가 다를 때 두 가지겠죠. 명사나 유도부사나 이트일 때와 그리고 인칭 대명사로 돼 있을 때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 때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작성 방법을 봤어요. 자, 다음 529페이지의 중간. 그럼 동시상황구문은 어떻게 쓸까? 아까 동시상황구문이 뭐라 그랬죠? 이건 등위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분사구문화 시킨 것이다. 똑같아요. 작성 방법은 양쪽 줄의 주어가 같을 때, 양쪽 줄의 주어가 다를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럼 529페이지에 맨 밑에 양쪽 줄의 주어가 같을 때를 생각해보자. 거기 예문을 직접 연습해보자. Tom had breakfast and he read a newspaper. 탐은 아침 식사를 했고 거기에 신문을 읽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동시사항 구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간단히만 연습을 해보죠. 그럼 첫째, 양쪽 절 주어가 같을 때 자, 어떻게 쓸까? 그럼 거기에 예문의 뜻이 Tom had breakfast first and he read a newspaper. 저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등위절을 and가 등위절이죠. 등위절을 분사 구문화시키면 되죠. 그러면 물론 등위절은 앞에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뒤에 거를 만들어도 관계없죠. 단지 여러분들이 내용상 편한 것을 분사 구문화시키면 돼요. 자, and 뒤에 것을 만일 분사 구문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주어를 비교하면
he와 탐은 같은 것이니까 자, 이것을 분사구문하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하면 자, Tom had breakfast는 그대로 쓰겠죠. 그리고 특히 and절을 줄 때는 콤마를 찍게 돼요. 그리고 and와 he를 없애고 동사를 이제 분사로 바꾸면 되죠. 분사로 바꾸는데 그대로 여기는 시간 차이가 없으니까 reading a newspaper. 그럼 우리말로 번역은 하면서,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은 신문을 읽으면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어요. 자, 페이지를 옮겨서 530페이지의 경우를 또 살펴보세요. 자, 거기에 두 번째 문 The natives lived. 그 원주민들은 살았고 and they were threatened by bitter climate. 그들은 혹독한 날씨에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것을 분사구문하면 어떻게 될까? and 뒤를 분사구문화 시켜보세요. The natives lived, 그리고 and와 they를 없애고요. 그리고 were를 being으로 쓰는데 뒤에 threatened라는 과거분사가 있으니까 The natives lived 다음에는 threatened by bitter climate만 남겠죠. 그럼 해석은 그 원주민들은 혹독한 날씨에 의해서 위협당하면서 살았다 라고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양쪽 절의 주어가 같을 때 동시사항 구문이다. 그런데 노트본에 보시면요. 등인 접속사 and는 당연히 대등 관계니까 내용상 and 앞에 것을 분사 구문으로 해도 관계없다. 즉 예를 들어서 we sang and danced and we enjoyed the party. we enjoyed the party. 이렇게 됐죠? 그럼 이때는 and 뒤를 만들지 말고 and 앞을 만들면 양쪽의 주어는 위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and와 we를 생략하고요. sang and dansed를 분사로 바꾸면 sing and dancing이죠. 그러면 노래하고 춤추면서 콤마 we enjoyed the party. 우린 파티를 즐겼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and절을 분사구문화 했으니까 뒤쪽으로 해도 관계없고 앞쪽으로 해도 관계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양쪽 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쓸까 하는 문제를 연습을 해보죠.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자, 양쪽 절 주어가 다를 때 만일 he 교재에 있듯이 he was reading a paper and 뒤에 his wife 저 그게 his wife was knitting by him was knitting by him. 자, 그런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 만일 분사구문화 시키자. 그럼 and 뒤를 보자 이 말이죠. and 뒤를 분사구문화 시킨다면 양쪽의 주어를 비교하면 he와 his wife는 다르게 돼 있죠. 따라서 접속사는 없애지만 이것은 그대로 내려 쓰고 그리고 동사를 분사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근데 and를 줄 때는 콤마를 찍는다 했으니까 주어를 그대로 내렸으면 his wife. 근데 동사가 was knitting이니까 was를 being으로 바꾸면 또 being을 쓸 필요 없죠. knitting이 있으니까 knitting by him. 자, 그러면 앞에다 연결해서 he was reading a paper 이렇게 되겠죠. 자, he was reading a paper. His wife knitting by him. 그의 아내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그런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콤마 뒤에 명사만 혼자 남아있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동시상황 구문에서는 양쪽 줄의 주어가 다를 때는 명사 앞에
뭐를 첨가한다? with를 첨가하는 게 동시성을 더 확실히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he was reading a paper, with his wife knitting by him. 이렇게 쓰면 동시성이 되죠. 아내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만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자, 거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의문을 보세요. Night came on. 밤이 와서 and we hurried home. 그러면 자, 이것을 분사구문화 시키면 앞쪽을 시키면 night coming on, we hurried home이죠. 근데 양쪽 줄에 주어가 다를 때는 with를 붙이는 게 좋으니까 with night coming on 이게 더 좋다 이 말이죠. 밤이 다가옴에 따라서 we hurried home. 우린 집으로 즉 서둘러 갔다. 우림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저렇게 분사구문에 양쪽 줄에 주어가 다를 때 동시상황 구문은 with를 붙인다. 그래서 531페이지에 보시면요. with 명사 수식어, 즉 with 명사 수식어 이 꼴이 분사가 아니어도 동시상황 의미를 그대로 갖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Tom stood there. 탐은 거기에 서 있었고요. And he folded his arms. 그는 팔짱을 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Tom stood there, with his arms folded 하면 with his arms folded. 즉 탐은 팔짱을 낀 채 거기에 서 있다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있는 Mary looked out and she kept the window closed 하면 이때 Mary looked out, with the window closed. 즉 메리는 창문을 닫은 채 밖을 내다보았다. 그림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한 칸 띄어서 The guy stood there. 그 친구는 거기에 서 있다. With his hands in the pockets 하면 즉 with his hands 다음에 분사를 안 썼죠. 그런데도 즉 포켓에 즉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는 동시성의 의미가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동시상황 구문은 역시 분사구문과 똑같은데 양쪽의 주어가 다를 때 with를 첨가한다는 문제. 그래서 심지어는 with 명사 수식어가 동시성을 의미한다는 문제. 그것만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531페이지에 분사구문의 기타 사항이 되겠죠. 자, 분사구문의 기타 사항. 자, 세 번째 이제 기타 사항이에요. 첫째, 분사 구문의 의미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했듯이 옛날에는 분사 구문이 어떤 의미를 가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분사 구문이 뭐냐?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들었으니까 구화한 것이니까 부사구화한 것이니까 당연히 부사절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연습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532페이지에 시간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이유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조건, 양보, 동시성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하겠죠? Finding the policeman. 그 경찰을 보자마자 the guys, 그 친구들은 began to run away.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겠죠? 또 finishing our assignment. 우리가 숙제를 마치자마자 we are allowed to watch TV. 마친 후에 우리는 TV 보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의 의미는 부사절을 줄임에 따라서 그 부사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지닐 수 있다. 이것은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532페이지 밑에 동명사 구문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동명사 구문이 뭐냐 하면 자, 만일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finishing the work이란 분사구문이 있어요. 근데 이 분사구문의 의미가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먼저
분사는 형용사구인데 형용사구를 부사구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꿨으니까 형용사구인데 왜 부사구일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 해석이 모호하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일을 마쳤다. 우리는 산책하러 나왔다. 그럼 그 일을 마치기 전인지 마친 후인지 마치자마자인지 마칠 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은 먼저 문법적 모순이 생기고 그 다음 해석이 애매모호하니까 이것에 보완책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동명사 구문이다 이 말이죠. 그냥 동명사 구문은 무슨 장점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ing가 가능하니까 따라서 이 전치사를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모든 동명사가 다 전치사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동명사 구문에 전치사 붙이는 문제 이것이 몇 개는 중요하게 강조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533페이지의 문제 in ing 하면 이건 무엇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on ing 하면 무엇 하자마자 또 after ing 하면 한 후에 before ing 하기 전에 이런 건 알 수 있죠. unless ing는 무엇 하지 않으면 in spite of ing는 무엇이지만 이렇게 해서 즉 전사 뒤에 동사 ing가 붙으면 이것은 동명사 구문이고 분사 의미를 좀 더 확실히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in walking on the street 거리에서 걷고 있었을 때 I happened to meet Tom 나는 우연히 탐을 만났다. 또 on finding the policeman 그 경찰을 보자마자 그 친구들은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의미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노트 부분의 내용도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분사 구문이 부사절을 줄이는 건 좋은데 해석도 애매모호하고 문법적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린 동명사 구문을 전사를 동반한 동명사 구문을 보완책으로 썼지만 모든 전사를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현대 영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시간, 조건,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 같을 때 뭘 생략할 수 있어요?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쓴다. 이게 보통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오히려 이 점이 더 중요하게 돼요. 시간, 조건, 양보 의미의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에 주어, 비동사를 생략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 어떤 사람이 when young 이렇게 쓰면 접속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when he was young 이거죠. 그가 어렸을 때 he was very bright 그런 매우 똑똑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 조건, 양보 의미의 부사절에서 주절의 주어의 같은 경우 주어 비동사를 생략해서 쓴다는 것 주의해서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533페이지에 분사의 의미 강조. 분사 의미 강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분사 의미 강조가 뭐냐? 분사 뒤에다 as 주어 동사를 첨가하게 되면 분사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것은 첨가해서 쓰는데 그렇게 첨가해서 쓰는 사람이 몇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standing. 그럼 standing 하면 서 있는데 언제 서 있는지 뭐가 서 있는지 모르니까 as it does 하면 현재 어떤 물건이 이 말이죠. standing as it does. as it does가 강조로 붙은 거야. on the hill, 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the house, 그 집은 멋진 전망을 갖고 있다. 또는 being as his, honest, as his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정직하다면 he will be selected, 그는 뽑힐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또는 knowing as you did the fact, 네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은 즉 멤버들에게 그걸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분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분사 뒤에 as 주어 동사를 더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사구문과 동시상황 구문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분사의 기타 사항에 관한 문제들이 전부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534페이지에 분사편 문법 문제를 풀어보자. 자, A 파트 2번 문제야. A man was killed. 한 사람이 살해되었다. Where is the body of the man? 그럼 살해당한 사람의 시신은 어딨냐? 살해당한 이렇게 수동적 의미를 가진 분사는 과거분사. 따라서 2번에 murdered를 쓰게 되죠. 자, 그렇지만 3번처럼 The lady was when she received the beautiful dress. 그 숙녀가 예쁜 드레스를 받았을 때 기뻤다. 이것은 감정피해 관계 종사 관심어를 말하겠죠. 이것은 우리말 의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일 때 과거분사, 사물일 때 현재분사를 쓴다 그랬어요. 따라서 숙녀가 기뻤다는 것은 과거분사로 써야 되겠죠.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8번 문제. Most countries have exported. 대부분의 무슨 국가들은 수출한다. Some pollutant waste. 즉 pollutant waste. 오염 물질들을 to the poor ones. 즉 가난한 국가에 수출한다. In order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죠. 그럼 대부분의 완전 선진국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차이에서 과정을 의미하면 현재분사, 완성을 의미하면 과거분사니까 선진국 하면 완성의 의미죠. 따라서 developed countries 4번이 답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13번 문제 살펴보세요. Do you find anything wrong? 당신은 뭔가 잘못된 것을 봤습니까? Yes, 그렇습니다. I can smell something from the kitchen. 나는 부엌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타는 것은 수동적 관계지만 타면서 냄새를 풍기는 것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동사가 smell일 때 목적과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burned가 아니라 2번에 burning을 써야 맞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18번 경우자. 자, 2011년 서울시 국어문제죠. Having been selected, 즉 대표자로 뽑혔다 이 말이죠. To represent 대표자로 Association of Korean Dancers Annual Convention, 애뉴얼 회의에서 즉 연간 회의에서 한국 댄서 협회 대표자로 선출되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분사 구문을 주고 뒤에 구문을 물어보는 문제, 완성 문제. 이것이 토플,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이건 답은 쉽죠. 왜냐하면 having been selected, 선출되었다. 그럼 누가? 1번 멤버들이, 2번 그녀가, 3번 스피치가, 4번 멤버들, 4번, 5번은 전혀 택이 없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그녀가 선출되어서 대표자로 따라서 수락연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2번이 연결되어야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A파트 유형을 마치고 이제는 539페이지의 B파트 유형의 문제 살펴보자. 자, 24번 문제가 2012년 국가직 9급 문제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 1번 shop lift라고 되어 있고 2번 have been guilt ridden이라고 되어 있고 또 3번 to stall 되어 있고 stall 되어 있고 4번 paid back. 그런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해석하면 a man who shop lift. 그래서 한 사람 가게를 턴 사람이죠. from Woolworth store에서 in 쉔턴에 있는 1952년에 recently sent 최근에 보냈다 그 가게로 anonymous letter of apology 즉 무명의 사과 편지를 그 속에서 그런 말했다 이 말이죠. I have been guilt ridden 즉 나는 늘 죄의식을 느꼈다 지금까지. The item he stole 그가 훔친 물품은 was a $2 toy 2달러짜리 장난감이다. He enclosed a money order 그는 즉 수표책을 동봉했죠. 그럼 지불하는 2달러를 지불하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자와 함께 따라서 지불하는 것은 마니 오더의 관계에서 능동관계니까 paid back이 아니라 paying back이라고 써야만 맞게 된다. 따라서 4번의 관계가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28번 문제 또 생각해 보세요. 28번 거기에 1번은 made people intelligent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번 calling penny ready ramen 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3번
the body makes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 4번 eating chocolate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해석하면 the Aztec, 즉 아직텍 사람들은 빌리브든 믿었죠. 초콜릿이 만든다고 사람들을 인텔리전트, 똑똑하게. 오늘날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것을. 그렇지만 초콜릿은 특별한 화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페닐레티라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럼 거기에 불리워지는이니까 콜링이 아니라 콜드임을 볼 수가 있죠. 2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를 옮겨서 이제 542페이지에 C파트 문제를 살펴보자. 33번 경우가 되겠어요. 다음 주어진 문장 중 어법에 맞지 않은 것을 가리면 1번 It was an exciting game. exciting, 감정피해 관계 종사 관심어는 사람에 쓰일 때는 과거분사, 사물에 쓰일 때 현재분사를 쓰니까 1번 exciting game은 맞는 경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번 He can make himself understood in English. 그런 영어로 자기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제기대명사 himself 뒤에 목적격보는 과거분사를 쓰는 것이 맞다. 따라서 understood의 과거분사는 맞게 정리가 되어 있죠. 3번 things done by halves, 반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이것은 물론 수동적 관계를 나타내는 분사니까 과거분사를 쓴 것이 맞게 되겠어요. 이것은 결코 옳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he stood, 그는 벽에 기댄 채. 그럼 그가 기댄 거니까 leaned가 아니라 leaning이죠. 기댄 채 서 있다. 5번 나는 기쁘다. I was pleased. 감정피해 관계 종사가 사람에 쓰였으니까 과거분사를 쓴 것은 맞게 되죠. 따라서 4번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요. 자, 이번엔 38번 경우를 살펴보죠. 1번 tired with work, 그 일에 지쳤으므로. 즉 주어가 지쳤다 하는 것은 감정피해 관계 종사가 사람일 때 과거분사를 쓰니까 tired with work, I went to bed early는 맞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 2번 opening the door, 문을 열었다. 근데 유도부사 대우가 나왔으니까 이 구조는 전혀 성립이 안 되죠. 따라서 opening the door 하면 문을 열어서 주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리고 3번 I'm sure, 다음에 I can make myself understand. 이것은 제기대명사 myself 뒤에 목적격보가 원형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understand. 이건 틀리게 되어 있죠. 따라서 3번도 틀리고 4번 here is a letter, 여기에 편지가 있는데 영어로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쓰여진 편지를 써야 되니까 따라서 written이라고 써야 된다. 즉 38번은 오로지 1번만 맞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39번 문제 1번 seeing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면. 근데 그 주어가 it예요. 그러니까 it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면이니까 seeing 현재분사가 아니라 seen 과거분사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그의 동생과 비교해 볼 때, 그럼 그가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비교될 때이므로 comparing이 아니라 compared with his brother라고 써야 맞다. 2번도 틀리죠. 3번 I have been to the photographs, 나는 사진관에 갔다 왔다. 사진 찍기 위해서 사진 찍다 이 브라더를 to take my picture는 틀리게 되죠. to have my picture taken 이라고 써야 되니까 3번도 틀리게 되고요. 그럼 4번 the treasure, 그 보물은 remained buried 써며 어딘가 매장된 채 남아있다. 보물이 매장된 것은 수동적 관계니까 과거분사를 쓴 것은 이상 없이 정리가 되는 셈이죠. 따라서 결국 39번에서 4번이 맞는 답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옮겨서 544페이지에 D파트 문제 하나 연습해 보죠. 자, 43번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2011년 국가직 7급 문제죠. 그럼 돌이켜보면을 일반적으로 쓸 때 역시 분사 구문을 써야 맞겠죠. to think back일까 thinking back일까. 즉 돌이켜볼 때 하니까 thinking back to when 이렇게 써야 되니까 따라서 답이 3번 아니면 4번 꼴이 정리가 되죠. 3번 4번이 된다. 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가 3번에 보면 when I was first married고 또 4번에 보면 when I first married인데 여기에 목조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4번은 타동사로 되어 있고 3번은 자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3번이 많은 일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나는 인식한다. 내가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따라서 43번엔 3번이 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편 문법 문제를 마치게 됨으로써 이제 문법 18과에 관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했죠. 자, 그동안 강의를 따라오시나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죠.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따라온 사람만이 이제 성공의 결과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되겠어요. 더구나 여러분들이 제 교재를 이제 단어에서도 보고 이제 문법에서 보면 다른 책과 설명이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좀 많죠. 새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새로운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적용되는 새로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비교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다르다, 안 배웠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받아들이면 문법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이 문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 그리고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것은 확실한 사실이니까 자, 이제 꾸준히 앞으로도 이제 독해 이런 것이 나오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자, 진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